안녕하세요. 광복절과 관련 있는 체험학습 장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도에서 낯익은 이름을 발견하실 수 있죠? 자, 독립기념관이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천안에서 부산 방향으로 가다 보면요, 목천 IC를 지나가게 되는데 이 목천 IC로 들어오게 되면 독립기념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독립기념관을 보고 난 다음에 이쪽에 병천이 있거든요. 병천에 유관순 열사 기념관, 그 다음에 유관순 열사 생가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루 일정으로 요 세 곳을 둘러보는 일정을 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점심은 독립기념관에 나오면 여기 식당가가 있는데요. 거기서 드셔도 되고 아니면은 병천 순대거리에서 순대를 드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독립기념관에 대해 살펴볼 건데요. 항상 매해 광복절을 앞두고 독립기념관에서는 행사를 크게 열었는데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비대면 행사들을 열게 되었더라고요. 자, 그리고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고요. 그리고 일제강점기에 관련돼 있는 독립운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해방, 독립의 광복에 대해서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소는 독립기념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께서 자녀들과 함께 독립기념관에 애정을 갖고 좀 방문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독립기념관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그래서 여기 독립기념관.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상설 전시가 있는데요. 여기 상설 전시에 보면 1 전시관부터 여기 6 전시관, 그리고 뭐 홍보관, 체험관 등이 있는데요. 여기 결의 뿌리 말고 이 전시관, 결의 실현. 자, 그래서 그 개화기 때 우리가 이제 개항을 하고 그 일본과의 어떤 조약들 맺고 이런 부분들이 나오게 돼요. 자, 그래서 뭐 독립신문에 관한 것들, 대한제국에 관한 것들, 그리고 을사늑약 1905년에 일본, 특히 이제 이토 히로부미에 의해서 우리가 강제로 조약을 맺게 되는데 일본에게 외교권을 박탈을 당하게 되죠. 을사늑약의 결과로. 예전에 을사조약으로 배웠는데 지금은 을사늑약이라는 표현으로 바뀌었습니다. 늑약이라고 하는 표현은 강제성이 많이 들어가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일본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맺어졌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1910년에 한국 병탄 조약이 맺어지게 되고 이로 인해서 1910년 8월 29일 날 우리나라 국권이 일제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일본은 우리나라를 식민지화하기 시작하고요. 1910년대. 그래서 무단 통치라고 말을 하게 되고요. 지속적으로 내선 일체, 일본과 조선은 하나다. 하나의 조상을 갖고 있고 하나다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그러면서 일본인과는 차별되는 여러 가지 차별적인 정책들을 펼치면서 우리나라 국민들을 수탈을 하게 됩니다. 자, 3전시관 같은 경우에는 3.1운동,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일제 무단 통치 하에서도 계속 항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모이고 모여서 1919년 3월 1일 3.1운동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사전시관은 우리나라 이제 독립운동에 관한 부분들이 나오게 됩니다. 과연 독립운동가들의 삶이 무엇인가? 목숨을 내놓고 독립운동을 해야 됐던 이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미를 좀 되새길 수 있습니다. 독립운동은 한두 사람의 일이 아니오. 한두 사람의 힘으로 성공하는 것이 아니다. 가장 우선은 우리의 단결이다. 이동영 선생이 하신 말씀이 여기에 있네요. 자, 그래서 존투에서는 독립운동을 어떻게 했는가? 그 다음에 꿈꾸는 나라가 되었는가? 그리고 어떻게 기억 계승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과거 일을 그냥 과거라고 생각하고 단순하게 배우기만 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 현재에서 다시 기억하고 이런 것들을 개성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좀 의미를 다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전시관. 독립군의 투쟁에 관한 부분들이
항일 투쟁에 관한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진짜 열악한 환경에서 목숨을 내놓고 일제 항거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느낄 수가 있어서 마음이 좀 찡한 그런 것들을 좀 느꼈습니다. 자, 그래서 애국지사들의 의열투쟁, 독립군 투쟁과는 또 다른 애국지사들의 의열투쟁들이 있었고요.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이봉창 의사라든가 윤봉길 의사,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광복 직전의 해외 무장 투쟁에 대한 부분들. 자, 그래서 이 독립운동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새나라 세우기, 이제 해방 이후에, 자, 우리가 어떻게 나라를 이제 다스려 가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임시정부에 관한 부분들이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임시정부. 지금 우리나라 헌법전문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는다라고 하는 표현이 들어가 있어요. 자, 그래서 임시정부에 관한, 그러니까 독립투쟁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독립기념관 말고 말씀드렸던 유관순 열사 유적지하고 여기 기념관이 같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관순 열사 생가, 이렇게 둘러보시고 나서 여기 유관순 열사 생가 근처에 여기 조병옥 박사 생가가 있어요. 조병옥 박사도 독립운동가고요. 1960년에 대통령 선거에 나섰다가 돌아가셨죠. 자, 그래서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이 3.15 부정선거 때문에 4.19 혁명이 일어나고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하야하는 일까지 연결이 됩니다. 유관순 열사 유적지하고 여기 기념관이 같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관순 열사 생가, 이렇게 둘러보시고 나서 여기 유관순 열사 생가 근처에 여기 조병옥 박사 생가가 있어요. 조병옥 박사도 독립운동가고요. 1960년에 대통령 선거에 나섰다가 돌아가셨죠. 자, 그래서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이 3.15 부정선거 때문에 4.19 혁명이 일어나고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하야하는 일까지 연결이 됩니다. 자, 그래서 유관순 열사, 여기 이제 천안시 유관순 열사 기념관, 여기 천안에 들어가 있고요. 여기 보면 유관순 열사에 관한 부분들이 연보가 쭉 나와 있어요. 1902년생이고요. 자, 그리고 1918년에 이화학당, 서울에 있는 이화학당에 그 이화학당을 이제 졸업을 하게 되고, 여기 보면 이화여고 보통학교 1학년에 진학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1919년에 이제 3.1운동을 서울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이제 겪게 되고요. 그리고 고향으로 내려와서 4월 1일 날 천안 아운의 장터에서 만세 시위를 벌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마을 사람들과 가족들 같이 만세 시위를 하게 되고요. 이곳에서 잡혀가지고 공주법원에서 5년형을 이제 선고를 받아요. 자, 그렇지만 유관순 열사가 이에 항소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서대문 감옥에 수감이 되고 결국은 이곳에서 고문을 받다가 서대문 형무소에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안내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옛날 사진이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약간 좀 바뀌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주차장에 주차를 하시고요. 주차하시고 올라가면 기념관이 있습니다. 유관순 열사 기념관. 여기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자, 유관순 열사 관련되어 있는 것, 그 다음에 아운의 장터에 관한 것들, 나중에 이제 돌아가시기까지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위로 올라가게 되면 추모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추모의 뜻을 전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내려가서 이렇게 산길을 통해서 올라가면 초원묘가 있습니다. 유관순 열사의 무덤인데요. 유관순 열사의 시신이 이 안에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여기 혼을 불러다가 만든 무덤, 초혼묘, 요거를 만들어 놨습니다. 자, 여기 이제 봉화탑이 있고요. 요걸로 내려가게 되면 유관순 열사 생가하고 연결이 됩니다. 유관순 열사 생가입니다. 여기 매봉산 쪽에서 이렇게 내려오시게 되면 이렇게 연결이 되고요. 요 바로 옆에는 유관순 열사가 다녔던 매봉교회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서울에 지하철 3호선 독립문역 옆에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이 있습니다. 자, 여기 이 전체가 서대문 독립공원이라고 해가지고 꾸며져 있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독립협회에서 만든 독립문도 있고요. 독립협회와 관련되어 있는 서재필 동상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3.1운동 기념탑도 있고요. 자,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에 이곳 같은 경우는 수많은 독립운동가, 애국지사들이 사로잡혀서 갇히시고 그 다음에 고문받고 했던, 심지어는 사형을 당하셨던 곳이기도 합니다. 우리한테는 이런 부분들이 정말로 가슴 아프게 다가오는 곳인데요.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잊지 않고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은 사전 예약제로 운영이 됩니다. 사전 예약제로 운영이 되고요. 여기 광복절 연휴 사전 예약 부분들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서대문 형무소 보는 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문 옆에 있는 조그만 문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면 매표소가 있고요. 매표를 하고 나서 전시관, 여기 보안과 청사라고 되어 있는데 1층, 2층을 보고 지하를 봅니다. 그리고 나서 뒤로 나와서 중앙사, 12옥사, 그리고 11옥사를 거쳐서 공작사, 10옥사, 그리고 여기 한센병사 이런 부분들 지나서 추모 공간이 있습니다. 이곳에는 서대문 형무소에서 돌아가신 분들, 확인된 분들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곳에서 잠시 묵념의 시간을 가지면 좋겠고요. 그리고 나서 있는 게 사형장입니다. 이 당시 사용했던 사형장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이제 교수용을 통해서 사형을 시켰는데 우리 애국지사들 한이 서려 있는 곳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리고 나오게 되면 시구문이라고 있는데 이 말의 뜻은 시신을 옮겼던 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알면 안 될까 싶어서 몰래 시신을 처리했던 문입니다. 이곳을 나오게 되면 격벽장을 거쳐서 그리고 여옥사로 가게 되는데요. 여성들이 수감되어 있던 감옥입니다. 유관순 열사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여기서 다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취사장을 거쳐서 이쪽으로 나오면 됩니다. 효창공원에 백범 김구 기념관이 있습니다. 이곳에는 바로 옆에 김구 선생님의 묘소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상의사 묘라고 해가지고 백정기 의사, 이봉창, 윤봉길 의사 묘가 있고요. 그 왼쪽에 안중근 의사의 가묘도 있습니다. 안중근 의사의 시신은 아직 찾지 못해서 안장을 못하고 있습니다. 안중근 의사의 유언 중에 고국에 묻히는 것이 유언이었는데 아직까지 그 뜻을 받들지 못해서 좀 죄송한 마음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이쪽에 임정유의 묘역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효창공원에 가게 되면 이렇게 백범 김구 기념관, 김구 선생님 묘역, 삼미사, 그리고 임시정부 묘역 이런 부분들도 같이 한번 둘러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백범 김구 기념관도 이렇게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이곳 같은 경우는 상설전시실이 1층하고 2층에 있는데요. 1층은 김구 선생님의 출생부터 여기 이제 구국운동이라고 해가지고 그 임시정부 활동하기 전까지 부분들이 나와 있고요. 2층에 올라가면 임시정부 활동부터 그 다음에 해방 그리고 통일된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시다가 그 안두희에 의해서 총탄에 돌아가신 부분들까지 나와 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에서 일제강점기와 광복에 관한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옆으로 가게 되면 일본 대사관 앞에 평화의 소녀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죠? 자, 그래서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광화문 광장에 있습니다. 자, 여기다 한번 눌러보게 되면요. 이렇게.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코로나19 때문에 사전 예약제로 재개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시물들을 여기 보면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 개편 중이어가지고 역사관 개편 중이어서 지금 홈페이지가 아직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마지막 말씀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내해드린 장소들에 가는 것만으로 그치면 안 됩니다. 가셔가지고 그 당시 독립운동가들, 애국지사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느꼈으면 좋겠고요.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